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집중호우로 전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불어난 강물에 청주시의 한 지하차도가 침수돼 현재까지 1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침수된 차량은 최소 15대로 추정되고 있는데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탕물이 빠른 속도로 도로를 덮칩니다. 지하차도는 물에 잠겨 거의 보이지 않고 입구 쪽에 있는 버스의 윗부분만 물 위로 나와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한 지하차도가 침수된 건 어제 오전. 소방에 접수된 첫 신고는 8시 45분입니다. 직선거리로 약 500m 떨어져 있는 미호천이 범람하면서 지하차도에 물이 차기 시작한 겁니다. 고개를 딱 넘는데 이제 저기 지하차도로 물이 막 이제 쏟아져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뭘 놓치는 순간 물살이 세니까 그냥 쭉 달려 들어가더라고요. 뭐 사람도 안 보여요, 형체도. 당시 근처를 지나가던 차량은 침수된 도로에 당황해 역주행으로 사고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도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공식 집계된 피해 상황은 사망자 1명, 구조 9명입니다. 하지만 길이 약 450m, 높이 4.5m 정도인 지하차도 안에는 버스를 포함해 차량 15대가 갇혀 있는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실종자는 11명입니다. 지하차도 100m까지 수중도로는 탐색을 했는데 탐색 결과 침수된 차량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차에 있는 물을 지금 대용량 방수포로 작업을 해도 완전 배수를 할 경우에는 한 8시간 정도, 완전 배수는 8시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용량 양수기 4대를 동원해 지하차도에 찬 물을 빼내는 한편 고무보트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어제 내린 폭우에 침수된 충북 청주에 있는 궁평 지하차도 현장에서는 밤새 배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성원 기자, 현재 수색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사고 현장인 청주 오송 궁평 지하차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전인 오전 6시부터 소방 특수구조대가 현장에 투입돼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현장 상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내린 폭우로 차도 안에 차량 15대가 고립돼 최소 11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궁평 지하차도의 높이는 4.5m, 폭은 430m입니다. 밤새 배수 작업을 진행하면서 현재까지 물에 잠겼던 지하차도가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인데요. 실종자의 가족들은 현장에 찾아와 구조 작업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지하차도 안에 6만 톤가량의 물이 차 있는 것으로 보고 밤새 배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옆 미호강의 물이 추가로 유입되지 않도록 물막이 작업을 완료한 뒤 방사포를 동원해 분당 3톤의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앞으로 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오늘 오전 중 상당 부분 배수가 이루어지고 구조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구조 소식은 구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궁평 지하차도 침수뿐만 아니라 충북에서도 이번 폭우에 따른 인명, 재산 피해가 잇따랐죠? 네, 충북에서는 지금까지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와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5시 30분쯤 청주 3차 우회도로 석판 석곡 구간 도로 옆 비탈면에서 돌과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달리던 승용차를 덮쳤는데요.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또 앞서 전해드린 지하차도 침수와 괴산과 충주에서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현재 충북에서는 모두 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어제까지 농경지 500헥타르 정도가 침수됐고 주택과 공공시설 파손이나 침수가 80여 건 접수됐습니다. 오늘 추가 조사가 진행되며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충북 괴산에서는 폭우에 어제 한때 괴산댐이 넘치면서 댐 하류 지역 주민 1,200여 명이 읍사무소와 학교 등 공공시설
시설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현재는 만수위 아래로 수위가 낮아진 상태지만 오늘까지 또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괴산댐의 A급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청댐과 충주댐은 방류량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한강 수위에 영향을 주는 충주댐은 어제 오후부터 방류량을 크게 늘려 현재 초당 6,000톤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대청댐은 초당 2,49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하류 지역 주민들은 특히 침수 우려가 있는 저지대 가구에서는 피해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주 오송 궁평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이처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는지 송근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하천에서 흘러온 물이 순식간에 지하차도로 들어찹니다. 지하차도에서 나오던 버스는 물에 잠겨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지하차도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데는 불과 수십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하차도에는 버스를 비롯해 차량 10여 대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침수가 시작되기 불과 10여 분 전 바로 옆 미호천교의 하천 수위는 계획 홍수위보다 높은 10m 이상이었고 사고 발생 4시간 전에는 이미 홍수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하천이 흘러넘쳐 지하차도를 덮칠 수 있다는 위험 징후가 이미 수시간 전부터 감지된 겁니다. 사고가 난 지하차도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위험 등급 중 가장 낮은 3등급 시설이었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졌을 때 도로관리청인 충청북도가 도로 통제 등 상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CCTV를 이용한 감시 외에 가장 중요한 도로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도로 통제는 이미 차들이 물에 잠기고 나서야 뒤늦게 시작됐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도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쌓아놓은 제방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이 찬다든지 아니면 자동 배수 펌프가 있으니까 수위를 봐서 도저히 차량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통제가 하게 되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도래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제방이 좀 붕괴되는 바람에 행정안전부는 2020년 침수 우려 지하차도에 대한 자동 차단 시설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대전과 경기도 안양 등에서 자동 차단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지하차도는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자동 차단 시설 설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비 피해가 속출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시청자들의 제보도 많이 접수됐습니다. 제보 화면 보면서 현장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부 정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 기자. KBS에 많은 제보가 이어졌는데요.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서 침수 직전 상황이 담긴 영상 제보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도 보신 대로 아직도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하차도가 침수되기 직전에 이 오송 지하차도 안으로 진입까지 했던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이 저희 KBS의 제보 영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당시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는지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 비가 쏟아지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송 지하차도 안으로 차량이 진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상등을 켠 버스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으로 저렇게 빠르게 물이 차오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물이 급격하게 차오르는데요. 그러자 이 제보자가 다급하게 물이 차오르는 걸 보고 주변에 소리치면서 물이 차오르고 있다 이렇게 알리고 급하게 차를 돌려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역주행까지 하면서 이렇게 간신히 빠져나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들어차오는 속도가 정말 빠른 생각한 것보다 더 보이네요. 빠르죠.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와중에도 보시는 대로 차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당시 상황이 얼마나 좀 급박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교통 통제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충청남도 청량군 어천리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금강변에 위치한 돼지 축사입니다.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피하지 못한 돼지들이 떠내려가기도 하고 보시면 이렇게 살려고 헤엄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명 피해도 크지만 가축 피해 등도 커서 재산 피해가 더 클 걸로 보입니다. 네, 어제 오후 경기도 여주시에서는 바지선 위 건물이 통째로 이렇게 물에 떠내려오는 아찔한 상황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물에 떠내려가서 지금 보시는 대로 불어난 물에 떠내려온 구조물이
여주대교와 그대로 충돌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당시 이렇게 물에 떠내려오는데 저 구조물에 8명이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다행히 8명 모두 구조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정말 위험하다고 정말 볼 수 있고요. 아찔한 상황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어서 지금 보시는 건 충남 논산시 논산천 제방이 붕괴된 모습입니다. 불과 한두 시간 전 모습인데요. 이 제방뚝이 붕괴되고 보시는 것처럼 크게 무너져 내린 뒤로 이 폭우로 쌓인 물이 크게 많은 양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서는 홍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사회부 정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도 어제 오후부터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섬진강과 영산강 지역은 위험 수위는 벗어났지만 홍수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광주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승용 기자, 광주 전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광주 지역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조금 전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광주천은 며칠 새 많은 비가 내린 탓에 물이 많이 불어나 있는 모습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오늘 오후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하천 주변이나 저지대, 지하차도 등에서는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며칠 새 많은 비가 내린 데다 섬진강 상류 지역 댐 방류량도 늘면서 홍수특보도 확대됐는데요. 섬진강 곡성 금곡교에는 어젯밤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새벽부터 수위가 차츰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섬진강 구례교와 영산강 수계의 광주 장로교, 장성 제2황룡교의 홍수주의보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와 저녁에 광주와 전남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새벽 흑산도와 홍도, 거문도 초도까지 섬 지역에도 경보가 확대됐습니다. 어제 전남 장성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약해진 옹벽과 함께 자전거 도로 50여 미터가 무너졌고 광주 남구에서는 단독주택 담벼락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비가 그쳤더라도 이미 많은 비가 내린 탓에 산사태 위험성은 커진 상태입니다. 산사태 주의보 지역도 늘었습니다. 전남 장흥과 화순, 해남, 보성, 영광, 광양, 순천, 곡성, 구례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고 광주 광산 지역은 14일부터 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만 해남 땅끝 지역에 230mm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를 뿌렸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은 내일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오후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예보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남해상까지 내려갔던 정체 전선이 다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에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다시 충청과 경북지방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장맛비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레이더 영상을 보면 정체 전선이 지금 남해안에 걸쳐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좀 자세히 보면 부산에서부터 해남까지 이 남해안 지역으로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통과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최근 1시간 동안에도 이 지역으로는 30mm 안팎의 세찬비가 내렸습니다. 이 정도 비가 3시간쯤 이어지면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 지하차도나 하천변 주변을 지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한 비구름이 통과하는 지역 현장 상황이 어떤지 KBS 재난감시 CCTV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 있는 대학마을인데요. 화면으로도 뿌옇게 빗줄기가 확인됩니다. 항구 주변 산책로에는 곳곳에 물이 고여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부산뿐 아니라 남부지방 또 충청지방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에는 비구름의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남해안 쪽에 걸쳐있는 비구름이 조금씩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또 남서쪽 해상에서 들어오고 있는 새로운 비구름은 조금 더 북쪽인 남부 내륙 지방으로도 앞으로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어느 지역에 얼마나 더 많은 비가 내릴까요? 네, 슈퍼컴퓨터 예측을 보면 일단 오늘은 남부지방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남과 영남 지역으로는 1시간에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전북 지역에서 빗줄기가 강해져서 내일 새벽까지 강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새벽부터 장마 전선이 조금 더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또다시 충청과 경북 지방으로 이렇게 걸치면서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추가 예상 강우량은 충청과 남부지방에 50에서 150mm, 특히 호남과 경남으로는 20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제주 지역에는 30에서 80mm 정도입니다. 지난 나흘 동안 내린 비의 양을 볼까요? 이렇게 짙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충북과 전북, 경북 지역으로는 이미 500mm 안팎의 큰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내리는 비는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천변 주변을 출입을 삼가고 지하차도나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로 경북에 많은 인명피해가 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예천군에 집중됐습니다. 곳곳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거나 쓸려나가면서 현재까지 7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신주영 기자가 피해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창고와 과수원이 있던 자리가 흙더미에 파묻혀 흔적도 없습니다. 승용차와 경운기는 힘없이 구겨져 처박혀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산사태가 나 엄청난 양의 토사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산 아래 주택 여러 채가 그대로 휩쓸렸고 주민 3명이 실종됐습니다. 산사태 나는 소리가 꾸렁꾸렁 들리더라고. 전기가 안 들어와. 그래서 후라시 들고 전부 다 올라가 보니까 저 위에 집들이 있던 집이 없어지고. 그거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당연히 돌아가신 줄 알았지. 만지니까 살아계시더라고요. 119 와서 그래서 구해갔어요. 산사태로 많은 양의 토사와 거센 물살이 한꺼번에 마을을 덮친 현장입니다. 이 한쪽에는 한 골짜기에서부터 떠내려온 나무와 바위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바로 아랫마을에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기와 통신이 모두 끊기고 주택 여러 채가 부서졌습니다. 깡소리를 듣자마자 뛰어나왔는데 저희 선이 떨어지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겁이 나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밭이고 집이었는데 이 자리에 물이었으니까.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산사태로 주택 5채가 쓸려나가 3명 이상이 실종된 이 마을은 진입도로가 끊겼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다른 길을 돌아 겨우 도착했지만 마을은 온통 뻘천지에 거센 비까지 수색은 더디기만 합니다. 전봇대도 잇따라 넘어져 경북 예천에서만 5,800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폭우와 산사태가 핥히고 지나간 경북 예천 주민들이 일상으로 언제쯤 복귀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난 대구 경북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예천군 산사태 고립 지역에 대한 구조 작업이 곧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구조 현장 가까이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 구조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산사태로 주택 5채가 매몰된 예천군 효자면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새벽 이곳에서 약 2km 더 들어간 마을에 산사태가 발생해서 주택 5채가 쓸려 나갔습니다. 현재까지 이 마을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명의 실종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날이 밝아지면서 소방당국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실종자 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천에서만 산사태와 물에 휩쓸림 등으로 모두 9명이 실종 상태인데요. 소방당국은 예천에 중앙129 구조본부 전 대원을 비상동원하여 예천군 감천면 산사태 매몰 지역과 은풍면, 은산리와 금곡리 등지에서 실종자 수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천에서 7명, 영주와 봉화에서 각각 4명, 문경에서 2명 등입니다. 부상자도 18명 발생해 현재까지 대구 경북에서는 모두 4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천여 세대 1,560여 명의 주민이 대피 중입니다. 경북 북부에 집중됐던 비가 오늘은 대구와 경북 남부에도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은 어제 호우경보인 지역과 호우주의보인 지역이 각각 절반 정도였는데요. 지금 현재는 영덕과 울진 그리고 울릉을 제외한 대구 경북 전 지역에 호우경보 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만큼 비가 더 많이 온다는 건데요. 오늘까지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이고 내륙 지역에는 200mm 이상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림청은 대구와 경북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최고인 심각 단계로 올렸으니 주위에 경사진 산이 있거나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미리 대피해야 합니다. 현재 경북에서는 하천과 둔치 주차장, 산책로 등 100여 곳이 통제됐습니다. 또 문경의 국도 3호선과 59호선, 봉화의 지방도 915, 918호선, 예천의 지방도 901호선, 또 문경의 지방도 923호선도 통제돼 운행이 불가합니다. 계속된 비로 낙동강 문경 김용리와 영주시 월어교, 예천군 상풍교, 회령교, 또 의성군 낙당교와 장송교, 칠곡군 호국의 다리에 여전히 홍수특보가 내려져 있으니 주변 주민들은 접근을 삼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에서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예천 외에도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밤사이 3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문경과 상주, 봉화에선 동시다발적인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보도에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와 지붕이 종이장처럼 절반으로 잘려나갔고 마당에는 어른 키만큼 토사가 쌓였습니다. 집에 있던 80대 노부부는 새벽 시간 갑자기 들이닥친 흙더미를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산에서 토사가 밀려오니까 이게 집이 이제 쓸려서 토사에 덮여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집에도 밤사이 집중호우에 건물이 기울어질 정도로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부녀가 변을 당했습니다. 부러진 나무가 집을 덮친 경북 봉화에서도 2명이 숨지는 등 영주와 봉화, 문경 3개 시군에서만 10명이 숨졌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360여 명의 주민은 인근 체육관 등으로 대피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3시 한 반 정도 됐나? 그때부터 이제 물이 들어오더래, 하수구용으로. 지금 가면 물이 이만큼 들어왔어요, 마당에. 자다 이장님이 와가지고 대피하라 그래가지고. 산사태와 토사 유출이 잇따르면서 과수원이 매몰될 정도로 농작물 피해도 심각해 농촌 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돈입니다. 경남 18개 모든 시군에도 어젯밤부터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낙동강 중하류인 경남에는 현재 홍수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중상류에 이미 많은 비가 내리면서 낙동강 중하류 수위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경남 밀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진석 기자, 경남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남 밀양시와 김해시를 잇는 밀양의 삼낭진교 부근입니다. 이곳은 낙동강 본류와 밀양강이 만나는 지점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낙동강 본류에서는 누런 흙탕물이 하류로 쉼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 낙동강 밀양 삼낭진교에는 어젯밤 10시 50분부터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재 낙동강 삼낭진교 수위는 5.4m로 주의 수준 5m를 넘어섰습니다. 홍수 경계 단계인 7m에는 아직 1.5m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밀양시 삼낭진읍과 김해시 한림면, 생림면 주민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오늘 오전 6시 낙동강 유역인 경남 함안군 개내리 지점에도 홍수주의보가 추가 발령됐습니다. 경남 하동군 주민들은 섬진강 구례교 주변 홍수주의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3년 전인 2020년 8월 섬진강 물이 넘치면서 하동 화계장터에서는 건물이 물에 잠기고 이재민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동군 주민들은 대피소 위치를 미리 확인하시고 하천 범람 위험이 감지된다면 즉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네, 경남에는 오늘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현재 비 상황 어떨까요? 네, 경남 곳곳에서도 어젯밤부터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는데요. 현재 경남 18개 모든 시군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입니다. 특히 경남은 어제 중부권을 강타한 비구름과 달리 오늘 가늘고 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주 난강댐은 어젯밤부터 난강 본류 방향으로 초당 300톤, 사천 가와천 방향으로 초당 10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의령군 불인면 세마교와 산청군 상청읍 옥산리, 내리도로 3곳을 포함해 둔치 주차장 등 143곳을 사전 통제하고 비상 2단계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젯밤 비로 경남에서는 아직 산사태나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밀양에서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부산 지역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시간당 최대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영규 기자, 비가 어느 정도 내리고 있습니까? 제가 2시간 전쯤 이곳에서 호우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사이 기습폭우처럼 아주 세찬 비가 순간적으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빗줄기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 부산엔 어젯밤 9시 50분을 기해 호우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이후 남해안을 따라 이동해온 비구름대가 매우 강하고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입니다. 기상청은 특히 오늘 오후까지 곳에 따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부산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이어서 비와 함께 강한 바람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네, 오늘 하천과 강 주변은 특히나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출입 통제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부산의 세계구를 따라 흐르는 도심하천 온천천인데요. 평소에도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오늘은 하천에 출입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하천 주변 도로는 오늘 새벽 5시를 기해 차량 출입을 막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이 하천 수위는 크게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치단체는 안전을 우려해 시민들에게 하천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는 재난 문자를 이미 보냈습니다. 이 온천천뿐만 아닙니다. 부산에는 출입할 수 있는 하천이 30곳 가까이 되는데요. 이 폭우가 내릴 경우 순식간에 산책로가 잠길 수 있다는 점 유념해야겠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폭우 때 한 명이 실종된 부산 학창천의 수위는 불과 30분 만에 2m가량 높아졌습니다. 낙동강의 수위도 상승해 강 하류를 따라 들어선 생태공원에 접근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서울에는 비교적 비가 적게 왔지만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나면서 서울 곳곳에 도로 통제가 계속됐습니다. 침수된 시내도로에 출입이 금지되는 한편 시내 하천 10곳은 다시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 통제 상황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남하하면서 서울에는 어제 오늘 비교적 적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팔당댐 방류량이 늘고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잠수교 등 서울시의 주요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오전 6시 기준 잠수교 수위는 8.28m로 평소 수위의 약 2배에 달합니다. 또 어제 오전부터 여의 상류와 여의 하류 나들목 양방향을 통제하기 시작해서 오후 5시 반쯤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에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잠원 고가차도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진입 램프와 발산역 진입 램프 등 총 7곳의 고속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서울 시내 도로 4곳도 차량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개화 육관문과 당산 나들목 육관문, 망원 육관문 구간이 양방향 통제입니다. 신림 2교에서 서울대 방향 신림로는 상수도 파선으로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가 별로 오지 않았는데도 도로 통제가 계속되는 이유는 팔당댐 방류 때문입니다. 팔당댐 방류는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된 호우로 방류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제만 해도 초당 9,000톤의 물을 내뿜던 팔당댐은 현재는 초당 12,300톤 안팎의 강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 비가 오지 않아도 도로가 언제 정상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한때 27곳 모두 통제됐던 시내 하천의 경우 10곳에 다시 주변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됐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네, 그럼 전문가와 함께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창삼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지하차도 침수 피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궁평 지하차도에서 인명피해가 났는데 현재 인명피해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현재 집계된 거는 1명 사망자가 나왔고요. 8분이 구조되신 걸로 나왔지만 현재 CCTV로 볼 때는 19대에서 네. 적게는 15대 정도의 차량이
뭐 물속에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대본에서 나온 사망자라든가 실종자 통계에는 그 숫자들은 잡혀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그냥 신고, 그러니까 어제 집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신고가 11분 정도가 집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피해가 얼마나 더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지하차도가 갑자기 잠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잠기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사건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에 있는 하천에서 물이 범람하면서 생긴 건데요. 우리가 이제 하천 옆에 있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 지역에서도 보면 동부간선도로라든가 뭐 올림픽도로 아니면 노들길 같은 것들이 하천 옆에 있는 도로들인데요. 이런 하천 옆에 있는 도로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제외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천의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범람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관리하고 설계할 때는 2배, 3배의 안전도를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CCTV 영상 속에서 봤을 때 갑자기 이제 그 지하도로로 물이 불어나는 상황을 봤었는데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 기준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오전에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을 봤는데요. 이 초기에는 물이 좀 천천히 들어오는데 거기서도 좀 빠르게 판단하신 그 이제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신 분의 영상을 보면 물이 들어오자마자 여기 특히 저 앞쪽에 이제 버스가 이제 물에 의해서 멈춰져 있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을 빨리 이제 대피하기 위해서 차를 급하게 돌려서 나오는 영상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좀 위험했던 상황이죠. 왜냐하면 반대로 오다가 또 차량이 엉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차를 세우시고 빨리 그 현장을 빠져나오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현장에서 사실은 위험을 정상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미뤄 짐작컨대 저기에 지하도에 물이 차는 데까지 걸렸던 시간은 5분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분들은 사실 차를 타고 있으면 이게 물이 잠길까, 물이 잠기다가 그치지 않을까 이런 의사 판단하시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물이 올라오는 속도를 보면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되시면 현장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빠져나오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 밖에 어느 정도까지 물이 찼다, 뭐 이런 그 기준이 있을까요? 원래 저희들이 차량 운행을 할 때는 차 타이어의 3분의 2,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그 배기관에 물이 차는 정도, 그리고 주차 센서에서 소리가 나는 정도를 얘기를 하지만 지금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물이 올라오는 속도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시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산사태로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했는데 토사 위험이 높아졌다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저희가 전조 증상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뭐 물이 수위가 급격히 내려간다든가, 이제 물들이 비가 오지 않는데 쏟아져 나온다든가, 나무가 기울어진다든가 이런 전조 증상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대부분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런 폭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보면 잠깐 비가 그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간 동안 주변 산의 그 상황을 조금 모니터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험 신호를 감지했다면 그 다음에는 안전 수칙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산사태 같은 경우는 발생하게 되면 발생하고 나온 다음에 그 토사가 흘러나오는 속도가 시속 40km가 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대처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속 40km지만 어느 정도 그 상황을 목격하셨다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 좀 더 낮은 쪽보다는 높은 쪽으로 가면서 대피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집 안에서 네. 그 땅 울림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토사가 내려오는 걸 느끼셨다 그러면 집을 빠져나오시든가, 아니면은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면 흙이 밀려왔을 때를 가정하셔서
기둥 옆이나 식탁 같은 것들을 눕혀서 토사에 매몰되더라도 최소한의 그 우리가 포켓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만 나중에 구조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천 역시 완전히 범람하거나 뚝이나 댐이 붕괴하진 않았지만 많은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현재 위험성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저희가 하천을 얘기할 때는 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나누는데요. 물론 이제 돌발 홍수에 있어서는 소하천은 수위가 한 5분, 10분 만에 올라가기 때문에 소하천이 위험하고요. 그다음 대하천 같은 경우는 환경부 홍수통제소에서 적절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소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보다는 좀 덜한데요. 저희가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보면은 지금 현재 위험한 곳은 저는 이제 지방하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중에서도 보시면 이제 얼마 전에 미호천, 이번에 사고가 났던 미호천 수위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고가 났던 어제 8시, 오전 8시 정도에는 굉장히 위험한 수위인데 지금 현재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 하천 중에 좀 저희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하천은 괴산군 목도교 쪽입니다. 목도교 쪽은 어제 이제 저희가 괴산댐이 이제 원료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행히 급격히 지금 수위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지방하천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댐이나 하천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라면 재난 문자를 유의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피 요령이 따로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재난 문자가 났을 때 재난 문자를 우리가 흔히 흘려보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문자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호천의 제방이 붕괴됐다든가 원류가 됐다라 그러면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당장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가재 도구를 챙기시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당장 대피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은 폭우가 예상됩니다라고 하거나 이런 경우는 좀 당황하시지 마시고 서서히 준비하시면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 대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폭우에 예상되는 또 다른 위험이 하수도가 역류하면서 맨홀 뚜껑이 열리는 거잖아요. 네. 지난해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할까요? 지난해에서는 이제 비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맨홀 뚜껑이 열렸고 그다음에 그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이제 도심 안에서 생겼습니다만 이번에 어제 이제 발생된 것은 침수가 일어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제 그 복구를 하기 위해서 물 빠짐을 위해서 이제 일하시던 분들이 이제 그분하고 그분 자제분이 이제 2차 피해를 입은 거거든요. 그래서 복구를 할 때도 2차 피해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맨홀 사건 이후에 이제 서울을 예를 들어 보면 서울에 한 28만 개의 맨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맨홀 빠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물 설치를 좀 한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한 11,000개, 한 4% 정도밖에 우리가 아직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물이 차거나 비가 오기 시작할 때는 도로보다는 인도를 이용해 주셔서 맨홀이 인도 쪽에는 없으니까요. 인도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도로에서 물 흐름이 조금 이상하게 빨려 들어가거나 솟구쳐지는 지역은 맨홀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당연히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창삼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흘째 집중호우가 이어진 세종시와 충남 청양에서는 어제 새벽 산비탈이 무너지면서 토사가 주택을 덮쳤습니다. 또 토사가 쏟아지면서 달리던 승용차를 덮쳐 2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등 산사태와 토사 유출로 충청권에서만 5명이 숨졌습니다. 홍정표 기자입니다. 주택을 덮친 토사를 중장비가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비에 추가 산사태를 막기 위해 비탈면에는 방수포가 덮여졌습니다. 새벽 시간 산비탈에서 쏟아진 토사가 주택을 덮쳤습니다. 70대 집주인은 앞서 흘러내린 토사를 정리하러 나갔다가 다시 무너진 흙더미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집 안에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뚫을 치우기 위해서 나왔다가 절개지에서 흙이 그냥 무너진 거지요. 지난 13일부터 500mm가 넘는 비가 내린 충남 청양에서도 밤사이 폭우로 유실된 토사가 주택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집 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3시간여 만에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그 집기류가 다 쌓여 있어서 집기를 걷어내면서
토사량을 확인해 보니까 그 토사량이 많아서 일단은 포크레인 중장비를 동원해서 도로 옆 비탈면에서 나무와 함께 쓸려 내려온 토사에 운행 중이던 승용차가 매몰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4일 충남 논산의 봉안시설에서도 산사태로 방문객 2명이 숨졌습니다. 사흘 새 최고 6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충청권에서만 산사태와 토사 유출로 5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화입니다. 이번 비로 현재까지 3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1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또 곳곳에서 주택과 농경지, 공공시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계한 공식 피해 현황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일부터 계속된 비로 현재까지 26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또 다친 사람도 13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에서 모두 26명이 숨지거나 실종돼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집중됐습니다. 또 충북과 충남에서도 각각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청주 오송읍 궁평 지하차도에 고립된 피해 차량은 19대로 잠정 파악되고 있으며 아직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전국 13개 시도에서 7,500여 명의 주민들이 체육관 등 임시거처로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이 가운데 5,900여 명은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경기와 강원도 등에서 주택 48채가 부서지거나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고 어선 6척과 차량 60여 대도 물에 잠겼습니다. 또 도로와 교량, 하천 제방, 옹벽 등 공공시설 102곳이 유실되거나 파손됐습니다. 농경지 피해도 잇따라 논과 밭, 과수원 등 농경지 9,300여 헥타가 침수나 낙과 피해를 입었고 12헥타가 넘는 농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전국의 도로 210여 곳과 하천 700여 곳의 통행도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과 인명피해 수습을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장급으로 구성된 특별지원단을 각 지역에 긴급히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전국 교통 상황은 철도가 차질이 가장 큽니다. 일반 열차 운행은 오늘도 전면 중단되고 수도권 전철도 오늘 첫 차부터 서행할 예정이어서 지연이 속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준범 기자입니다. KTX와 SRT를 제외한 일반 열차는 오늘도 운행이 전면 중단됩니다. 코레일은 앱과 SNS 등으로 공지했지만 미처 확인 못한 승객들로 어제 주요 역엔 혼잡이 상당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운행 중지되는 열차는 무궁화호와 ITX 새마을 전 노선, KTX 중 수원과 서대전 경유편, KTX 이음입니다. 새마을 타려고 했는데 새마을차가 그 호우 때문에 취소가 되어서 좀 더 늦게 타려고 하다가 KTX밖에 없어서 KTX로는 교각이나 터널 구간이 많아 침수나 산사태 위험이 비교적 낮습니다. KTX나 SRT 대부분은 운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서행 구간이 많아 지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식사 예약이 좀 돼 있는데 시간을 조금 못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지금 다시 연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도권 전철은 오늘 첫 차부터 시속 60km 이하로 서행합니다. 지연이 누적돼 실제 운행은 시간표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코레일은 열차 운행이 정상화될 시점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비탈길 토사 때문에 어제 오전 4시간가량 전면 차단됐던 것 외엔 통제 구간은 없습니다. 기상 상황으로 결항되는 항공편도 없습니다. 백길은 서해 중부와 남부 위주로 일부 여객선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상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어 무슨 교통편이든 탑승 계획이 있다면 운행 여부를 꼭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집중호우로 전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죠. 불어난 강물에 청주시의 한 지하차도가 침수돼 현재까지 한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침수된 차량은 최소 15대로 추정되고 있는데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빠른 속도로 도로를 덮칩니다. 지하차도는 물에 잠겨 거의 보이지 않고 입구 쪽에 있는 버스의 윗부분만 물 위로 나와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한 지하차도가 침수된 건 어제 오전. 소방에 접수된 첫 신고는 8시 45분입니다. 직선거리로 약 500m 떨어져 있는 미호천이 범람하면서 지하차도에 물이 차기 시작한 겁니다. 고개를 딱 넘는데 이제 저기 지하차도로 물이 막 이제 쏟아져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뭘 놓치는 순간 물살이 세니까 그냥 쭉 달려 들어가더라고요. 뭐 사람도 안 보여요, 형체도. 당시 근처를 지나가던 차량은 침수된 도로에 당황해 역주행으로 사고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도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공식 집계된 피해 상황은 사망자 1명, 구조 9명입니다. 하지만 길이 약 450m, 높이 4.5m 정도인 지하차도 안에는 버스를 포함해 차량 15대가 갇혀 있는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실종자는 11명입니다. 지하차도 100m까지 수중도로는 탐색을 했는데 탐색 결과 침수된 차량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차에 있는 물을 지금 대용량 방수포로 작업을 해도 완전 배수를 할 경우에는 한 8시간 정도, 완전 배수는 8시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용량 양수기 4대를 동원해 지하차도에 찬 물을 빼내는 한편 고무보트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이처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는지 송근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하천에서 흘러온 물이 순식간에 지하차도로 들어찹니다. 지하차도에서 나오던 버스는 물에 잠겨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지하차도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데는 불과 수십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하차도에는 버스를 비롯해 차량 10여 대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침수가 시작되기 불과 10여 분 전 바로 옆 미호천교의 하천 수위는 계획 홍수위보다 높은 10m 이상이었고 사고 발생 4시간 전에는 이미 홍수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하천이 흘러넘쳐 지하차도를 덮칠 수 있다는 위험 징후가 이미 수시간 전부터 감지된 겁니다. 사고가 난 지하차도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위험 등급 중 가장 낮은 3등급 시설이었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졌을 때 도로관리청인 충청북도가 도로 통제 등 상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CCTV를 이용한 감시 외에 가장 중요한 도로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도로 통제는 이미 차들이 물에 잠기고 나서야 뒤늦게 시작됐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도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쌓아놓은 제방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이 찬다든지 아니면 자동 배수 펌프가 있으니까 수위를 봐서 도저히 차량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통제를 하게 되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도래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제방이 좀 붕괴되는 바람에 행정안전부는 2020년 침수 우려 지하차도에 대한 자동 차단 시설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대전과 경기도 안양 등에서 자동 차단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지하차도는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자동 차단 시설 설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궁평 지하차도 현장에서는 밤새 배수 작업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잠수부가 투입돼서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성원 기자, 현재 수색 작업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사고 현장인 청주 오송 궁평 지하차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소방 특수구조대가 투입돼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특별한 상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잠시 뒤인 8시부터 현장 상황을 브리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어제 내린 폭우로 차도 안에 차량 15대가 고립돼 최소 11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궁평 지하차도의 높이는 4.5m입니다. 폭은 430m입니다. 밤새 배수 작업을 진행하면서 현재까지 물에 잠겼던 지하차도가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인데요. 실종자의 가족들은 현장에 찾아와 구조 작업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지하차도 안에 6만 톤가량의 물이 차 있는 것으로 보고 밤새 배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옆 미호강의 물이 추가로 유입되지 않도록 물막이 작업을 완료한 뒤 방사포를 동원해 분당 3톤의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앞으로 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오늘 오전 중 상당 부분 배수가 이루어지고 구조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구조 소식은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궁평 지하차도 침수뿐만 아니라 충북에서도 이번 폭우에 따른 인명, 재산 피해가 잇따랐죠? 네, 충북에서는 지금까지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와 인명 피해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5시 30분쯤 청주 3차 우회도로 석판 석곡 구간 도로 옆 비탈면에서 돌과 토사가 쏟아지면서 달리던 승용차를 덮쳤는데요.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또 앞서 전해드린 지하차도 침수와 괴산과 충주에서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현재 충북에서는 모두 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어제까지 농경지 500헥타르 정도가 침수됐고 주택과 공공시설 파손이나 침수가 80여 건 접수됐습니다. 오늘 추가 조사가 진행되며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충북 괴산에서는 폭우에 어제 한때 괴산댐이 넘치면서 댐 하류 지역 주민 1,200여 명이 읍사무소와 학교 등 공공시설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현재는 만수위 아래로 수위가 낮아진 상태지만 오늘까지 또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괴산댐의 A급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청댐과 충주댐은 방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강 수위에 영향을 주는 충주댐은 어제 오후부터 방류량을 크게 늘려 현재 초당 6,000톤의 물을 흘려내보내고 있습니다. 대청댐은 초당 2,49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하류 지역 주민들은 특히 침수 우려가 있는 저지대 가구에서는 피해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주 오송 궁평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도 어제 오후부터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섬진강과 영산강 지역은 위험 수위는 벗어났지만 홍수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광주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승용 기자, 광주 전남 소식 전해주시죠. 네, 광주 지역은 밤사이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조금 전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새 많은 비가 내린 탓에 이곳 광주천은 물이 많이 불어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광주 전남은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하천 주변이나 저지대, 지하차도 등에서는 갑자기 물이 많이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며칠 새 많은 비가 내린 데다 섬진강 상류 지역 댐 방류량이 늘면서 홍수특보는 확대됐는데요. 섬진강 곡성 금곡교에는 어젯밤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새벽부터 수위가 차츰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섬진강 구례교와 영산강 수계의 광주 장로교, 장성 제2황룡교에 홍수주의보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와 저녁에 광주와 전남 전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새벽 흑산도와 홍도, 거문도 초도까지 섬 지역에도 경보가 확대됐습니다. 어제 전남 장성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약해진 옹벽과 함께 자전거도로 50여 미터가 무너졌고 광주 남구에서는 단독주택 담벼락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비가 그쳤더라도 이미 많은 비가 내린 탓에 산사태 위험성은 커진 상태인데요. 산사태 주의보 지역도 늘었습니다. 전남 장흥과 화순, 해남, 보성, 영광, 광양, 순천, 곡성, 구례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고 광주 광산 지역은 14일부터 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만 해남 땅끝 지역에 230mm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를 뿌렸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은 내일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오후까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된 만큼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호우
호우경보가 내려진 부산 지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시간당 최대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영규 기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빗줄기가 약해졌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부산엔 오늘 새벽 한때 세찬 비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빗줄기가 다소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여전히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남해안을 따라 이동해온 비구름대가 부산에도 매우 강하고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입니다. 기상청은 특히 오늘 오후까지 곳에 따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부산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이어서 비와 함께 강한 바람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네, 오늘 하천과 강 주변은 특히나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출입 통제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부산의 세계구를 따라 흐르는 도심하천 온천천인데요. 평소에도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오늘은 하천에 접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하천 옆 도로는 오늘 새벽 5시부터 차량 출입을 막고 있는데요. 그 사이 수심은 크게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우려해 하천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온천천뿐만이 아닙니다. 부산에는 출입할 수 있는 하천이 30곳 가까이 되는데요. 폭우가 내릴 경우 순식간에 산책로가 잠길 수 있다는 점 유념해야겠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폭우 때 한 명이 실종된 부산 학장천의 수위는 불과 30분 만에 2m가량 높아졌습니다. 낙동강의 수위도 상승해 강 하류를 따라 들어선 생태공원에 접근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지금은 충청과 남부지방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 좁고 긴 띠 형태의 비구름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게 발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 정도의 거센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강한 비가 내리는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지역은 오후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 정도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전한 실내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북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충청과 경북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렸지만 내일까지 전남과 경남 지역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도 최대 150mm,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지역에도 최대 8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